두 번째 기준 하나솔루션의 기준입니다. 하나솔루션의 기준도 이러한 문자 범위 얘기했잖아요. 41,000원 찍고 38,000원까지 밀려내려서 얼마나 힘겨웠겠어요. 근데 결국은 38,000원에서부터 70% 수준에 올라온 거예요. 그럼 얘는 왜 올라왔느냐 그것만 빨리 봅시다. 시간 없었는데 슉슉슉 넘기고. 어? 저도 쉬어야지. 내일 시장도 안 좋을 텐데. 하나솔루션 24일날 60%죠. 이게 누적 수급이 이제는 수익이 68% 수준이란 말이야. 어? 금요일날 또 올라왔잖아. 월요일날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몰라요. 다만 밀리면 밀리는 대로 수급 범위 확인하면서 편입 설정 범위를 가져갈 겁니다. 얘는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자, 첫 번째 컨센서스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주력으로 설정하는 하이닉스조차도 컨센서스가 하향되고 있어. 왜? 인플레이션이라며. 금리 올렸잖아. 경기 둔화된다며. 근데 얘는 컨센서스가 하회되지 않아요. 오히려 증가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워스트 버지니아가 뭐야? 공화당이 이끄는 17공화당이 이끄는 게 아니라 공화당을 지지하는 17개 주와 2개 석탄 회사가 소송을 걸어요. 누굴 상대로? 오바마 정부 때 EPA를 상대로. 그게 뭐야? 미국의 환경체계예요. 야, 니들 청정대기법이 법이 부여한 권한을 넘어서서 월권하는 거 아니냐. 왜 석탄가스 배출,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규제를 세금을 많이 내게끔 하는 그런 규제는 뭐 누구한테 대한 거냐. 소송을 해서 결국은 이깁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크게 큰 이슈가 되지는 않아요. 우리나라에서도 보도자료 안 나왔어. 두 군데서 나왔나 했는데 얘기했잖아. 유럽이나 특히 이제 영국 쪽 에너지 가격에 대한 문제. 야, 니들이 이렇게까지 세게 전통 에너지에 대해서 과세를 하니까 전통 에너지들 위축돼서 우리의 수요에 공급을 못 맞춰주고 뭐 우크라이나 사태도 있지만 그런 부분. 그다음에 태양광이든 신재생 에너지가 우리의 수요를 못 맞춰주다 보니 에너지 가격이 강세된 거 아니냐. 그것 때문에 인플레이션 난 거 아니냐. 어? 왜 그따구 법을 니네 마음대로 월권해서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일부 있어. 일부. 그게 있다고 해서 미국의 지금 현재 정권의 정책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사실. 뭐 촛불 집회할 거야? 그렇게까지가 아니기 때문에. 결론은 이것 때문에 인플레이션 완화법,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좀 위축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은 뭐 2차 전지 태양광이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어. 근데 어쨌든 그거는 강하게 올라오고 조정을 받다 보니까 그런 뭐 코멘트들 일부 의견이 나온 거고요. 실적 보시면요. 하나솔루션 지금 PER, PBR이 현대로템보다는 낮지만 저평가 아닙니다. 전통 에너지주로 봤을 때는 지금 사실 우리나라로만 따지면 고평가. 해외로 따지면 저평가인데 우리는 지정학적 리스크를 안고 있기 때문에. 근데 영업이익 보시면요. 그런 악재 속에 이제 주가가 41,000원에서 38,000원까지 밀렸는데 그거는 뭐 자그마한 이슈 범위의 하나인 거고 시장이 깨지다 보니까 태조 이방원이고 나발이고 못 가요. 시장 깨지면 2,300 깨지고 그러는데 어떻게 가냐고. 그런데 다시 돌리는 것 중에 가장 강력한 시세를 내준 것 중에 하나가 7월 28일입니다. 그러면 27일 것까지의 컨센서스예요. 이것도 우연치 않게 어떤 방송을 하나 봤더니 정신 나간 친구 하나 나와가지고 컨센서스의 10%를 실적을 넘겨 화끈한 이게 28일 날 하나솔루션의 컨센서스라니까. 농담이 아니라 보시면 분기 컨센서스예요. 28일 기준에 여기 나와있잖아. 27일 전날짜까지 해서 영업이익 1,600억 예상을 했어. 근데 이게 2,770억 나왔다니까요. 누적이 아니야. 누적은 4,300억이고 당해 실적이 2,770억이 나왔어요. 근데 어떤 정신 나간 애가 방송에서 이게 지금 뭐 하나솔루션이 실적이 뭐 10%더 나. 공부도 안 하네 말 얘기 듣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싫으면은 공부 열심히 하는 윤정도 얘기를 들으란 말이야. 얘가 어떻게 10% 증가해 영업이익이. 75% 증가지. 매출이 뭐 10% 증가했겠지. 근데 매출 증가가 중요해? 영업이익 순이익이 중요한 거지. 태양광에서의 실적이 갑자기 튀어나오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그 태양광은 어디서 나왔다는 거야? 얘기했잖아. 미국의 정책이 2020년부터 해서 민주당이 이길 것 같아? 거기서부터 해서 얘는 랠리가 나왔고 2차 전지 태양광이. 그러고 나서 진짜 바이든 대통령이
집권하네.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 밀릴 때 같이 동반적으로 조정받아요. 그러다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 방한할 때 주가 움직이는데 실적이 갑자기 태양광 쪽의 수요가 나오는 거죠. 왜? 전통에너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다 보니까 가격도 오르고 뭐 수요에 다 못 맞추고 하다 보니까 태양광 쪽에 수요가 증가하게 되고 그게 민주당의 정책인 거예요. 자기들에게 공식적인 정치자금 후원을 주는 애들 쪽에 유리한 시장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 겉으로 볼 때는 북극곰이 물속에서 자요. 북극곰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예? 결국은 그 상상을 초월하는 실적을 바탕으로 38,000원 저점 찍고 나서 미친 듯이 올라가요. 그러면서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안 통과. 아까 얘기했잖아요. 반대급부의 흐름도 분명히 내용이 있다고. 여러분들께 그 내용 설명해주는 전문가 있어서 단 한 명이라도? 어? 실질적으로 미국의 민주당의 정책적인 부분하고 공화당 정책하고 그것에 대한 정책의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얘기해주는 사람이 있냐고. 없잖아. 예? 결론적으로 OCI도 해드린다고 해서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OCI 우리 맹신하지는 않아요. 우리 가지고 있어요. 이번에 두들겨 맞아서 숨도 못 쉬겠어. 근데 OCI 보시면 진짜 웃긴 일이 있어요. 어? 그게 이제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HMN 같은 종목 보실 때 미련을 못 버리신단 말이에요. 윤정도 분명히 HMN 끊어낸다고 했어요. 중간에 한 번씩 들어갔다 또 끊어내고. 실적이 허벌나게 저평가죠. 근데 잘 보시면 실적이 급격히 21년도에 급격히 증가해. 적자에서 급격히 증가한 게 갑자기 바뀌었네. 그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민주당 정부 정책이 들어오면서 친환경 정책, 청정 에너지 정책 그렇게 되면서 갑자기 태양광의 수요가 증가했는데 올해를 정점으로 해서 더 이상 성장성이 있겠느냐라는 부분에 의구심이 들어가는 거야. 야, 이게 중간선거 때 계속 이겨서 이 정책이 계속 유지가 될까? 야, 그리고 지금 에너지 가격이 너무 높게 형성돼 있는데 규제 완화해서 전통 에너지 다시 뭐 세금 좀 낮춰주고 좀 더 수요 공급을 좀 더 할 수 있게끔 해주지 않을까? 거기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해서도 일부 이제 뭐 이런 내용이 포함돼 있다 보니 추가적인 것에 대한 자신감이 결여되는 거예요. 보고서 내용이. 우리나라엔 세 가지 부류가 있어요. 정신 나간 친구들 방송 나와서 여러분들 말고 정신 나간 친구들 방송 나와서 얘가 너무너무 저평가고 작년엔 저평가 아니야 그렇게 따지면? 근데 주가가 뭐 폭등이 나와? 변동이 커진 거일 뿐이죠. 근데 우리는 그 변동성 속에서 일단은 위로 봅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위험고지를 해드리는 거예요. 맹신하지 마십시오. 실적에 대해서 이렇게 실적이 나오는 업종군은 맹신하지 마십시오. 하나솔루션은 시가총액이 얘보다 월등히 높은 이유 중에 하나는 얘는 시가총액 3조 수준이잖아. 하나솔루션은 10조 수준이란 말이야 이제. 걔는 화학에서 실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기술적으로 여차하면 도망도 나오고 최악의 경우 손절도 할 수 있습니다. 요실적 맹신하시고 나중에 돼서 뭐라고 했을 때 옆집에서는 실적 저평가라는데 그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기 세뇌에 빠지지 마십시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OCI도 이제 우리는 계속 들여다볼 건데 일단 하나솔루션에 대해서 지금 뭐 설정 범위니까 지금의 기준에서는 다 필요 없어요. 34,000원에 마이너스일 때도 편입을 기준 잡았어요. 38,000원까지 깨질 때에도. 왜? 화학업종의 수익부터 해서 이날도 마찬가지야. 28일 날 20% 폭등 나올 때에도 7%, 16% 계속 매수 사인 나가요. 16%에서 16%에서 나가는 게 아니라 15%까지 계속 매수 사인 나간다는 거지. 8월 5일, 8월 23일 계속 나가요. 왜? 계속 신고가가 나와요. 52주 신고가. 근데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솔루션이 왜 이렇게 강해요? 태조 2박원이고요. 태양광이 그따구 소리에 녹아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보도자료 뉴스 안 봐요? 신문 안 봐? 다 나오잖아. 증권사 애널 보고서 다 나오잖아. 그럼 이게 재료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거는 윤정도 얘기를 듣든지 아니면 윤동주 얘기를 안 들으시려면은 시가총액 10조에 달하는 종목 메이저들 외국인 기관이 안 사는데 오를 수 있겠어요? 하이닉스는 안 사는데 그거 어떻게 해요? 하이닉스는 외국인 지분 50%야. 삼성전자 외국인 지분 50%야. LG와 외국인 지분 48%야. 걔네들은 벌써 이미 그냥 끝나 있는 거야, 수급은. 얘가 문제인 거지, 얘네들이. 얘네들이 이왕이면 수급이 들어오면 땡큐한데 차트 보실까? 차트 보십시다.
차트 보시면요. 여러 차트가 있는데 그중에서 이 월봉 같은 게 음봉 저렇게 떨어져 내려오는데도 걱정 마십시오의 기준은 거래가 오래간만에 실려 있는 거, 수급 이런 거. 주봉 보시면 매집이 어떻게 돼 있어요. 5월 20일 이후에. 정체 상태에서 지 혼자가 아니라 주구장창 깨져버려요. 얘기했잖아. 시장이 무너지는데 장사 없다니까요. 어? 이 상태 상승 형태 확인형에 이 자락에서 어떻게 돼? 장대 한번 이렇게 쫙 올라오죠. 시장이 무너지는데 장사가 없어요. 하나솔루션 보시면 현대로템도 마찬가지였고 주봉에서 보시면요. 시장이 어때요? 무너지죠. 장사가 없어요. 다만 이렇게 무너질 때 시장이 반등이 나오는데 반등이 못 나올 땐 열받는 거지. 속된 표현으로. 자, 시장이 무너지는데 조 바이든 대통령 방한하고 그러면서 5월 달에 폭등 나왔어요. 수급이 그때부터 막 들어와. 공매도 상황이 됐든 대차 상황이 됐든 뭐가 됐든 적지 않은 물량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7월 달에 시장 반등 나올 때 사실상 제대로 반등을 못 주고 그러고 나서 시장이 무너져 내릴 때 동반적인 조정이 나오는데 시장 반등 나올 때도 제한적이어서 이게 이제 짜증 나는 거지. 결국은 수급 논리에 의한 부분이 더 터지면서 더 움직여. 그러면 지금 결론적으로 여기서 뭐 비이성적으로 쭉쭉쭉 얘만 쭉쭉쭉 가라 이런 개념도 아니야. 수급 논리에 의한 그러니까 실적은 명분이 돼요. 실적은 확인을 했어. 야 태양광이 터져가지고 1,600억 예상했는데 2,770억 나와서 야 초대박이야. 다음 달에 또 나올까? 다음 분기에 나올 것 같아. 왜 공기는 부지사네? 얼마나 샀길래? 미친 듯이 샀어. 5월 20일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많이 샀는데 셀트리온 시가총액 27조인데 얘 시가총액 이제 10조거든. 근데 금액은 얘 6천억 샀고 셀트리온은 7,400억 샀어. 퍼센테이지로 누가 더 샀어? 하나솔루션이 더 샀는데 6천억 수준이면은요 10조짜리에 6%잖아. 아니야. 저점에서부터 샀기 때문에 7%를 산 거예요. 7%를.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게 산 거예요. 그 매집에 대한 내용 이 도서 교육 자료 다 올려드렸잖아요. 결론은요. 7%를 샀으면 7%를 샀으면 매수평균 단가 대비해서 이 정도는 들어 올려놔야 돼. 수급 논리에 따라서도 그렇고 저렇게 들어 올려놔야 그들도 차익 실현해. 1,400만 주 샀다고. 여러분들은 근데 1,400만 주를 산 거를 자꾸 쳐다보죠. 아니라고. 1,400만 주 나누기 1억 9,100만 주 7% 이상을 샀다는 거에 기준을 잡고 그게 우리나라 전체 시장에서 어느 정도 규모인지를 보고 그럼 현대로템 하루에 3% 가까이 샀다는 건 뭐야? 허벌나다는 거지. 그러니까 19% 나왔는데 26일 날은 또 차익 실현이 됐든 손바뀜이 됐든 160만 주 때려 팔아버리죠. 주의해야죠. 그러면 야 수주가 들어오고 이거 아니라니까. 월요일날 또 팔면 더 밀리겠지. 만약에 매수가 들어오면 그러면 탄력 반등이 나오겠지. 저녁에 새벽에 뭘 예상할 수 있어요. 당일날의 기준을 봐야지. 추세 매매나 먼 훗날을 기약하기 위해서는 주력주 반도체, 자동차, LG와 그리고 수익 종목은 그때 정책에 맞게 또 수급에 맞게 그리고 나머지 변동성 종목은 진짜 장중에 이슈 불거진 애들 거래대금 터진 애들 하나솔루션 개인 매도 평균 단가 41,800원 거의 42,000원 수준인데 7월 28일 날 급등 나올 때 하나솔루션에 27일까지 폭등 나오기 전 27일까지 매수 3.26%뿐이 매집이 안 돼 있었죠. 매수 평균 단가 36,000원. 그때 목표 주가 얼마였어요? 43,000원, 47,000원 했단 말이야. 38,000원까지 내려온 애가 이제 막 급등 나오는데 목표 주가를 43,000원, 47,000원을 줘? 윤정도 정신 나왔다고 했겠지? 예? 시가총액이 1억 9,100만 주 곱하기 주식수 현재까지 주면 되잖아요. 그런 종목에 대해서. 근데 지금은요. 8월 26일 날 설정해드린 내용. 그러면 25일까지 매집의 기준이에요. 26일 날 또 들어왔죠. 0.2% 이상. 그렇게 해서 7% 넘긴 거고 이게 25일까지 기준으로 하면 7% 수준인데 목표 주가 54,000원 62,500원이야.
51,800원 찍었죠. 월요일날 미끄러지더라도 저 누적 수급이 하루에 급격히 나가지 않는 한 어떻게 돼요? 지금 띵똥땡이 무슨 소릴까? 지금 시간이라도 전화해서 가입하셔서 월요일날 시간 없어요, 빨리 나 등록시켜줘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전화해서 나 빨리 등록시켜줘요, 월요일날 같이 움직이게 포트폴리오 보내시고. 지금 띵똥땡이 왜 띵똥땡이겠어? 결제하셨겠지. 여러분들이 절실하지 지금 뭐 우리 직원분이 절실해? 전화 받는 사람 피곤할까봐 전화를 못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근거도 없이 명분도 없이 이렇게 움직입니다가 아니에요. 윤정도 종목이 몇 개나 돼. 다 오픈해드리잖아. IT, 자동차, LG화학 그렇게 해서 주력 55에서 80% 채워. 세 종목, 네 종목뿐이 안 돼요. 그리고 나머지 방산, 2차전지, 청정에너지, 그중에 2차전지는 대부분 또 정리를 하고 재편이 일부 잡아놨고 나머지 방산, 청정에너지인데 8월 5일 이후 이방원, 태조 이방원 나올 때예요? 아니지. 우리는 5월부터. 방산은 그 이전부터. 종목이 많아? 없어요, 우리 종목. 박셀바이오? 거래 없으면 뒤도 안 봐.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저렇게 행복해하고 캔들이 4대 천왕이 떴어요. 주봉 잘 보죠, 주봉. 응? 25일날 방송 갖고 나왔을 때 주가 오르고 난 다음에 이럴 때 갖고 나와서 대박 났죠. 이게 아니잖아. 그 이전부터잖아. 38,000원까지 깨져 내려오는데 혼날 거 생각하고도 윤정도를 욕하세요. 하나솔루션을 욕하지 마십시오. 시장 어려운 걸 탓하세요. 윤정도를 욕하시고 하나솔루션을 탓하지 마세요. 라고. 근데 여러분들은 공개방송을 이렇게 몇 시간이에요? 10시, 11시, 12시, 1시 4시간을 해드려도 감흥도 없고 그래 내일 뭐 사요? 이러고.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이 수익 다 가져가는데 여러분들은 뭐하고 계시는 거야? 여러분들 선배분들 저 수익 부럽지 않아요? 나는 부러운데 여러분들은 안 부러우시나? 농담하는 게 아니라 저 수익 범위 중에서 특히 압박림 수익은요, 야, 뭐 끝이 없어. 압박림 수익 한번 올려드릴게요. 전체 수익 다 필요 없고 제대로 된 여러분들 선배분들의 수익 범위 대부분 90% 이상 대형주에서 수익 내시고 일부 금양 같은 종목에서 수익 좀 내시고 그러시는 거지. 어디 진짜 마바라 같은 애들이 방송 나와가지고 뭐 소형주 잡주 가지고 대박 나셨죠. 시장 깨질 땐 이런 종목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좌가 불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포란 거예요. 시장 깨질 때는 옥석 가리기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셔야 되죠. 하나솔루션 같은 종목군들 공지사항 보시고 시간 나실 때마다 어떻게 했길래 윤정도는 저렇게 떳떳하게 마케팅을 하나솔루션에서 10조짜리에서 하는데 고객들이 그게 맞으니까 시비를 안 걸겠죠 라고 채팅방에 그게 아니라면 채팅방에만 악을 쓰고 욕을 하고 야 이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언제 하나솔루션 샀냐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빨리 넘기면서 보여드릴 거예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문자 보세요. 문자